지금 죽음을 앞둔 가족이 저승사자가 방안을 어슬렁거린다고 하거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인다고 하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로부터 계절이 바뀔 때나 명절 앞뒤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부고 문자가 오려나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방법을 쓸 절호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이 비밀을 찾기 위해 고문원을 뒤졌고 직접 실험했습니다. 제 소중한 가족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저승사자의 눈을 따돌리는 방법을 전하려 합니다. 혹시 요즘 잠자리가 영 깨름칙하신가요? 예민하다고 치부했던 그 감각, 사실은 저 세상 기운을 감지하고 계신 겁니다. 혼백이 약해질 때 이 방법들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생기를 지키고 보호해주세요. 이 비밀만 알면 저승사자가 여러분을 못 알아볼 것입니다. 명부에서 이름을 지울 강력한 방법.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평소의 감각과 촉이 선명한 지인에게 서둘러 알리고 공유하세요. 그분들의 실행이 누군가를 살릴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은 왜 잔치를 그렇게 크게 했을까요? 100일, 돌, 생일, 회갑 때마다 음식을 크게 만들어 동네 사람들에게 나눴는데 그냥 축하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엔 생명을 지키는 깊은 비밀이 숨어 있는데 제가 15년 동안 동양 철학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진실입니다. 나누는 것은 현물을 나누는 게 아니라 액을 나누는 겁니다. 액이란 재앙, 불운, 질병, 죽음의 기운인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타고납니다. 옛날에는 아이가 100일을 넘기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기 때문에 떡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서 아이가 받을 액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킨 겁니다. 큰 바위를 혼자 들 수는 없지만 100명이 조각조각 나눠들면 가능한 것처럼 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크게 할수록 좋은데 많은 사람이 음식을 나눠 먹을수록 액이 더 잘게 쪼개집니다. 실제로 옛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돌떡 먹고 돌아가신 분들, 잔치 음식 먹고 털난 사람들 이야기가 있는데 액을 나눠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우주의 원리인데 액은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지혜롭게 액을 분산시킨 겁니다. 제가 주로 연구한 방법의 큰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액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거나 아니면 저승사자의 눈을 속이거나, 그래서 베풀고 나누며 사는 사람한테 복이 오는데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라 자기 액을 계속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도 안동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는 평생 동네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며 사셨어요. 명절 때마다 떡을 만들어 돌리고 김장철엔 김치를 나눴는데 할머니는 올해 102세로 병원 한 번 안 가시고 정정하십니다. 반대로 평생 혼자 살며 아무것도 안 나눈 사람들은 액을 혼자 다 받아야 해서 병도 많이 생기고 수명도 짧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나누세요.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고 명절에 떡을 돌리며 베푸세요. 꼭 큰 잔치일 필요 없고 작은 나눔도 효과가 있는데 매일 조금씩 나누는 게 더 좋습니다. 헌혈도 좋은 방법인데 액이 쌓이기 전에 미리미리 분산시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바로 수명을 늘리는 첫 번째 방법인 나눔의 장생술입니다. 다음엔 저승사자의 명부에서 아예 이름을 지우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도시에 사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빨리 일어나고 빨리 먹고 빨리 움직이는데 차는 막히고 사람은 많고 소음은 끊이질 않지요. 이게 바로 생명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겁니다. 제가 15년 동안 장수 어르신들을 만나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군요. 대부분 시골에 사시고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는데 왜 그럴까요? 도시는 욕심이 가득한 곳입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더 좋은 차를 타야 한다는 이 욕심이 생명력을 갉아먹는데 이걸 탐욕이라고 부르지요. 탐욕이 쌓이면 기가 탁해지고 기가 탁해지면 병이 생기는 겁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 사시는 박동식 할아버지는 올해 105세이신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도시에서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젊었을 때 서울 가봤는데 사람이 살 곳이 아니더라고. 공기도 탁하고 물도 안 맞고 사람들 눈빛이 다 흐리대 하시더군요.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한 달 살다가 다시 시골로 돌아오셔서
지금까지 산골에서 평화롭게 사십니다. 그럼 왜 전원 생활을 하면 오래 사는 걸까요? 여기에도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전원에 파묻혀 사는 모습은 저승사자의 눈에 마치 무덤 속에 이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골에서 조용히 사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밭 가꾸고 저녁에 해지면 잠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돈 욕심도 없고 명예 욕심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평온하게 사는데, 이게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여서 저승사자 입장에서는 이미 저승에 온 것처럼 착각하고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새 속에 욕심을 놓으면 인간답지 않게 되는데, 인간은 원래 욕심이 있어야 인간이거든요.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은 도인이나 신선처럼 보여서 저승사자도 이런 분은 함부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승사자는 명부를 보고 사람을 찾아오는데, 명부에는 욕심 많은 사람, 바쁜 사람, 도시 사람이 환하게 보이고, 반대로 욕심 없는 사람, 조용한 사람, 시골 사람은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입니다. 제주도 성간마을에 사시는 할머니는 늘 평화로운데 제가 힘들지 않으세요? 여쭤보니 힘들긴 뭐가 힘들어, 원하는 것도 없는디 밥 먹고 밥 내고 잠자면 그만이지 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무욕의 경지인데, 욕심이 없으니 스트레스도 없고 스트레스가 없으니 병도 안 생기는 겁니다. 당장 시골로 이사 가라는 게 아닙니다. 도시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 욕심을 줄이고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둘째,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걸으며 날씨를 느끼고 식사도 느긋이 하는 겁니다. 셋째, 자연과 가까이 하는데 주말에는 산에 가고 공원을 산책하며 흙내음을 맡고 만지세요. 넷째, 소음을 피하고 시끄러운 곳을 멀리하며 조용한 시간을 만드세요. 가능하면 전원에 작은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서 주말마다 가서 쉬고, 그게 힘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골에 다녀와서 도시의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생명력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빠른 도시는 빠른 죽음을 부르고 느린 전원은 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속도를 늦추고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정생의 비밀입니다. 다음엔 태어난 띠에 따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천살 음식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나는데 체질 차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기엔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천살 음식인데, 하늘이 내린 살기가 담긴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띠에 따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이거 모르고 드시면 수면이 깎입니다. 장수하신 분들은 자기 띠에 맞지 않는 특정 음식을 피하셨더군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부터 띠별로 알려드리는데, 여러분, 수명이 달린 문제이니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호랑이띠, 말띠, 개띠 분들은 소고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자주 드시면 안 되는데, 하늘의 살기가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호랑이띠로 소고기를 먹을 때마다 자주 체하고 구토가 나서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천살 음식을 피하시는 건데, 지금은 80세인데도 정정하십니다. 두 번째, 뱀띠, 닭띠, 소띠 분들은 해산물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선, 조개, 새우, 게 같은 것들인데 특히 날 것은 절대 피하세요. 전라도 목포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닭띠로 바닷가 마을에 사셔서 평생 해산물을 드셨는데 70대에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기운이 없으셨어요. 제가 해산물 좀 줄이시라고 했더니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만 해보시니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지셨습니다. 지금은 해산물을 거의 안 드시는데 훨씬 건강하십니다. 세 번째, 돼지띠, 토끼띠, 양띠 분들은 개고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원숭이띠, 쥐띠, 용띠 분들은 양고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양꼬치, 양갈비 같은 것들인데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서울 한남동에 사시는 김라희 할머니는 쥐띠로 손주가 양고기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손주띠를 확인해 보니 손주 녀석도 같은 쥐띠여서 그 뒤로 양고기 외식은 피하게 되셨습니다. 복잡한 이론 말씀드릴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 띠만 기억하시고 그 띠에 맞지 않는 음식을 피하시면 됩니다. 1년에 몇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습관처럼 자주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하는 겁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하는데, 젊을 때는 기운이 세서 버텨지지만 60 넘으면 기운이 약해져서 천살 음식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십니다. 지금 확인하니 어떠신가요? 피해야 할 음식이 평소 즐기던 음식이라 서운하신가요? 오래 드셨으니 저와 함께 이참에 노력해 보십시다. 오늘부터 조심하시는 게 바로 수명을 늘리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다음엔 내일 아침 어느 방향으로 걸으면 개운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산책하시는데 한적한 길을 발길 닿는 대로 한가로이 걷고 계시나요? 그렇게 걸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띠에 따라 걸어야 할 방향이 다 다른데, 예로부터 집안에 명리학자들을 둔 부자집들은 사업의 번영을 위해 전부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부터 띠별로 알려드리는데 나침반 앱 하나 꺼내세요.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모르시겠으면 지금 자식, 손주 녀석에게 찾아서 눌러달라고 하십시다. 첫 번째, 호랑이띠, 말띠, 개띠 분들은 남서 방향으로, 이 방향이 여러분 띠에 힘을 실어줘서 가정에 평화가 오고 사업에 번영이 옵니다. 두 번째, 뱀띠, 닭띠, 소띠 분들은 서북 방향으로, 이 방향이 여러분의 기운을 강하게 만들어서 건강이 좋아지고 재물운이 트입니다. 세 번째, 돼지띠, 토끼띠, 양띠 분들은 동남 방향으로, 이 방향이 여러분 가정에 복을 불러와서 자식들이 잘 되고 손주들이 건강합니다. 네 번째, 원숭이띠, 쥐띠, 용띠 분들은 북동 방향으로, 이 방향이 여러분의 지혜를 높여줘서 사업이 번창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자, 지금 계신 곳에서 방향을 확인해 보시지요. 호랑이, 말, 개띠면 남서쪽이고, 뱀, 닭, 소띠면 서북쪽이고, 돼지, 토끼, 양띠면 동남쪽이고, 원숭이, 쥐, 용띠면 북동쪽입니다. 오늘 당장 확인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그 방향으로 5분만 걸으시면 되는데, 멀리 갈 필요 없이 집 앞 골목이라도 괜찮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현관문 나가서 그 방향으로 걸으시면 되고, 매일 하시되 태풍이나 폭우 때는 쉬세요. 하루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고 기운이 생기며 집안이 평화로워지고 사업이 잘 풀리는데, 이게 다 방향의 힘입니다. 여러분, 띠의 기운과 방향의 기운이 합쳐지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데, 옛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걸을지 정했고 무작정 걷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데나 걷는데, 오늘부터 바꿔서 여러분 띠의 방향으로 5분만 투자하세요. 그게 바로 네 번째 장생의 방법입니다. 다음엔 잠잘 때 머리 방향만 바꿔도 수명이 늘어나는 풍수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푹 주무시나요? 혹시 자다가 자주 깨시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 분들 계시는데, 사실 이게 머리 방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잠잘 때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 두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띠에 따라 머리 방향이 다 다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첫 번째, 호랑이띠, 말띠, 개띠 분들은 머리를 남서쪽에 두고 주무시면 발은 자연스럽게 북동쪽을 향하는데, 이 방향이 여러분 띠의 기운을 충전시켜줘서 숙면을 취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합니다. 두 번째, 뱀띠, 닭띠, 소띠 분들은 머리를 서북쪽에 두고 주무시면 발은 동남쪽을 향하는데, 이 방향이 여러분의 생명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밤새 에너지가 충전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힘이 솟습니다. 세 번째, 돼지띠, 토끼띠, 양띠 분들은 머리를 동남쪽에 두고 주무시면 발은 서북쪽을 향하는데, 이 방향이 여러분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줘서 깊은 잠을 주무시고 꿈도 좋은 꿈을 꾸십니다. 네 번째, 원숭이띠, 쥐띠, 용띠 분들은 머리를 북동쪽에 두고 주무시면 발은 남서쪽을 향하는데, 이 방향이 여러분의 지혜를 높여줘서 잠을 자시면서도 기운이 쌓이고 아침에 머리가 맑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침반 어플로 지금 침대나 이불이 어느 방향인지 확인해 보세요. 호랑이, 말, 개띠면 머리를 남서쪽에, 뱀, 닭, 소띠면 머리를 서북쪽에, 돼지, 토끼, 양띠면 머리를 동남쪽에, 원숭이, 쥐, 용띠면 머리를 북동쪽에 두시면 됩니다. 침대를 옮기기 힘드시면 베개만 옮기시고 방향만 바꿔서 누우시면 되는데, 발치와 머리를 바꿔서 누우시거나 그것도 힘드시면 이불을 거실이라도 다른 곳에 펴시되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해보세요.
단 하루만 자보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실 겁니다. 어제까지 뻐근하던 허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목도 편안하고 온몸에 기운이 도는 그 느낌을요. 잠을 깊이 주무시면서 생명력이 충전되는데 이게 다 방향의 힘입니다. 여러분, 띠의 기운과 방향의 기운이 합쳐지면 잠자는 동안 생명력이 충전되는데 옛날 임금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전의 방향을 정할 때 명리학자를 불렀고 양반 집안도 방향을 맞춰서 잤습니다. 요즘 분들은 아파트에 있는 위치대로 별 의미 없이 누워서 주무시는데 오늘 밤부터 바꿔서 여러분 띠의 방향으로 주무시면 되고 돈 한 푼 안 들고 침대 살 필요도 없이 그냥 방향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5번째 장생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기억하시나요? 나눔의 장생술, 도심을 벗어나는 개운술, 천사름식 피하기, 산책 방향, 잠자는 방향입니다. 혹시 주변에 몸이 약하신 분이나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복덩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장수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